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지금 강서구 가양동에 예. 한강타운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예. 자, 이게 이제 93년도 입주한 그 31평짜리 단일평형이잖아요. 예. 지금 아마 그 최근 한 뭐 2년, 3년 쪽으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예, 좀 올랐습니다. 예, 좀 올랐고. 예. 자,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예. 시세가 올랐을 때 조금 매도를 하는 게 낫냐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좀 가져가 볼 필요는 있어요. 아. 자, 왜냐하면 이게 왜 올랐냐는 내용은 아시죠? 예, 그렇죠. 저기 뭐 당연히 마곡지구에 대한 예. 부분에 영향이 큰 거고요. 예. 바로 옆에 CJ 제일제당 바이오 연구소에 대한 예, 어떤 예. 복합 개발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슈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좀 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제가 왜 조금 놔뒀으면 하냐 하면 예. 이 강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마곡지구의 위상이라고 한다면요.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좀 위력적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예. 어디든지 도시가 팽창이 되고 저기를 하면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이 마곡지구에 유입되는 부분이 16만 5천 명입니다. 예. 자, 이 많은 인원수가 결국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거 바이오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R&D 센터,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소위 이제 석학자들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네. 당연히 이제 우선 자녀 교육부터 해가지고 좀 좋은 집을 생각한다면 요 근처에 이제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우선 생각할 거고요. 자, 뭐 근데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주변에 있는 그 내발산 지구라든지 또 등촌동이라든지 가양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까지도 전세금, 원래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이라는 건 전세금 상승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축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전세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가격도 31평인데 거의 뭐 6억 초반 정도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고, 예. 전세가 한 3억 중반 정도.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통상적으로는 75%가 돼야 되는데 전세 비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요. 예. 자, 그런 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거를 조금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소위 마곡지구 입주라는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16만 5천 명이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이게 2020년까지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된단 말이에요. 아, 예. 자, 그렇게 봤을 거라면 충분히 이런 그 어떤 인구 유입에 의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예. 지금 오른 금액 대비해서 앞으로 뭐 7억, 8억, 9억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예. 네,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이쪽 가양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형태가 예. 도시개발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소형으로 구성이 많이 돼 있고요. 예. 이제 중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수준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아파트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 일단 지금 단기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마곡지구하고 인접한 이런 가양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당연 좀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마곡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애들 교육도 시키고 조금 이렇게 생활 환경이 좀 좋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한다면, 이쪽도 염창동이나 이쪽 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 예. 예, 물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목동으로 가고 싶겠지만, 목동은 워낙 그 가격이 비싸고 또 재건축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거기보다는 염창동으로 좀 옮겨 타실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요거를 조금 가지고 가시다가 예. 여기서 염창동 쪽으로 갈아타실 준비를 늘 하셔야 돼요. 염창동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 포착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집값 상승이 어느 틈엔가 조금 가격이 오르는 그 어떤 속도가 조금 이렇게 여기도 급매물도 사라지고 뭐 한다 그러면은 재빨리 여기를 매도하고 일로 갈아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어느 정도 집값이 지금 이런 상태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프로 따진다면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완만한 곡선으로 상승 곡선을 유지할 거고 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어느 정도 정체되는 시기를 걷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체 시기에 맞춰서 봤을 때는 매도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매도를 하려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 곡선이 약간 좀 둔화되는 듯 하지만 여기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염창동 쪽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지금 아까 그 월세를 놓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수익률도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예, 그쪽에 워낙 그 월세로 거주하시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고 예,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전세로 놓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그 지금 월세 만기가 언제예요? 아, 지금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건데 네. 지금 그 월세 만기 지금 월세를 다시 내려왔거든요. 월세로 하지 마시고요. 예. 제 작전대로 하세요. 예. 어떻게 하냐면 월세에서 일단 전세로 바꾸세요. 아, 예, 월세로 하기에는 너무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 되거든요. 예. 저보러 개인적으로 그 월세 놓고 하나 사둘 거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삽니다. 아,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얼마 안 되니까 예. 그 정도에 지금 뭐 가파르게 뭐 4억대에서 지금 6억 초반까지 올랐는데 예.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막 7억 8억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일단은 전세를 뭐 3억 5천이나 이 정도 선에 놨을 때 이 자금을 갖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도 오히려 좀 그 활용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거니까 예. 일단 전세로 바꿔놓고 그다음 그러고 나서는 2년이 지나잖아요. 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로. 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염창도로 가게 될지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계획으로 하게 된다면 딱 맞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제가 아까 2020년까지 여기가 인구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 정도 시기까지만 들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이요. 네. 아, 제가 그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셨어요, 예, 이미?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조그마한 빌라가 또 하나 있어요. 아, 다른 거 있어요? 예, 그래서 그뭐 네. 1가구 2주택 그 다주택자들 뭐 세금 그런 문제 때문에 네네네. 그 빌라는 어디에 갖고 계세요? 거기 저기 까치산이요. 거기 여기도 강서구예요. 자, 근데 하고 또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언제 사셨죠? 그것도 한 2010년도 경에 샀어요. 자, 일단 그 시세 차익이 있고 그 까치산역 있는 다세대도 시세 2010년 차익은 정도에 없습니다. 사셨나요? 예. 근데 시세 그거는 차익은 제가 없어요.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오르진 않았을 거로 아, 보이거든요. 오늘 오르지도 않고 뭐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2주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겁을 내지 마시고요. 예. 일단 지금 이거를 파시기 직전에 예. 까친야산역에 있는 그 다세대 빌라를 미리 매도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매도를 하려고 내놨는데 매도가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한두 싸게 군데가 내놨는데. 내놔서 될 게 아니에요. 빌라기 때문에 또.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시간 인터벌을 2년을 두고요. 예. 앞으로 전세를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 할 수 있어요. 중개업소마다 뭐든지 들려가지고 내 물건처럼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팔리게 됩니다. 그게 뭐 6개월도 안 넘을 거예요. 분명히 매도를 하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쪽도 마찬가지 마곡지구에 대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하기 나름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적극적인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유 뭐로 전세 사냐 차라리 집을 사지라고 하는데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적극적일 것이고 다른 중개업소 물건이라면은 적극적이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하셔야 될 그 역할은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서 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주택에 대해서 건물을 내지 마시고 요거 2년 안에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월세에서 전세로 받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매도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직접 실천해 보시면 제 얘기대로 6개월 안에 요거를 매도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꼭 실천해 보십시오. 예,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 네, 예,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조언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집을 투자 목적으로 네. 집을 하나를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그 서초동의 유원 아파트하고 송파동의 그 가락 그 어울림 아파트를 이제 두 군데를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지역을 선정을 좀 하고 싶은데 향후 그 전망이라든가 그 매수 시기를 네.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네. 투자 목적으로 강남 3구를 네, 좀 네, 보셨어요. 서초동에 위치한 유원 아파트나 아니면 송파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 어울림 네, 네, 아파트 어떤 걸 좀 매수해야 하고 매수 타이밍은 언제쯤이 좋을지 네, 네, 네.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자, 지금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네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씩을 보셨고, 네네. 자, 요거를 이제 전세 끼고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자, 일단 정부에서는 갭 투자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아파트는 하고 싶다. 네네네. 예, 라고 해서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네. 사실 두 군데 차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금액 차이가 났잖아요. 네네. 여기는 뭐 30평대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10억을 넘을 거고, 네네네. 여기도 뭐 7억대나 이 정도는 될 예, 건데, 네네. 장기적으로 가면은 우리 시청장님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장기적으로 가면 가락동이 더 유리할까요? 아,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서초동이 장기적으로 괜찮을 가면 것 같아요. 갈수록 네네. 가면 갈수록 네네. 강남이 유리해요. 네네. 시간이 갈수록은 유리한 거예요. 네네. 자, 근데 내가 들어가는 집값 투자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 꼈을 때 전세 끼고 내가 투자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질 않는다. 네네. 라고 한다. 만약에 뭐 5천 이하 차이 난다. 네네. 라고 한다면 저는 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물론 강남 여기는 이제 서초구고 여기는 송파구기 때문에 송파구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겠죠. 네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래도 전세 끼고 집값이 좀 오르는 걸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장기적인 차원 또 장기적이 아니라도 최근 뭐 몇 년 안쪽으로의 중기적인 차원으로 봐서도 네네. 아무래도 강남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물론 가락동 같은 경우도 장점은 있는 게 뭐 여기가 지금 가락시장 그 근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네, 건너편이 네. 되고 헬리오시티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 여기까지 영향력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요. 네네. 요렇게 뭐 30평대 7억대라고 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네. 꼭 여기서 살아야 되나? 약간만 조금 더 내가 영역을 넓히면 요쪽 네네. 그 성남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례 신도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저 하남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리고 이 아파트 말고서라도 조금 더 다른 아파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 즉 이 아파트만 고공행진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쓰기 네. 때문에 네네. 오히려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열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가 강남 그 서초에 있는 아파트 유원 아파트를 보니까 지금 교대역 근처잖아요. 네네. 교대역 바로. 교대역은 그야말로 뭐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자, 그리고 항상 이 강남 쪽은요. 네네. 이 수요공 논리로 따져서 있을 때 강남에 들어오고 싶은 분이 많은 반면에 집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네네. 자, 그 중에서 집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은 이 유원 아파트를 지금 들여다 보신 거거든요. 네네네. 자, 이 유원 아파트가 몇 평에 얼마 정도짜리를 보셨죠? 보통 지금 그게 이제 35평형인데요. 10억 네. 5천에서 10억 한 7, 8천 이렇게 10억 단일평이에요. 한 10억 단일평이죠.
예, 예. 자, 10억 한 5천 됐어요. 5천에서 8천. 5천에서 8천. 네네. 전세는요? 전세는 6억 7천에서 뭐 7억 2천까지도 좀 받을 수 있다고. 7억 정도? 예, 예. 자, 그러면 이왕 이쪽 강남 쪽으로 하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네네네. 이 유원 아파트가 지금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590세대. 자, 590세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지어졌냐예요. 언제 입주를 했냐면 93년도 입주를 했어요. 93년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2023년이 되면 이제 재건축을 들여다봐야 네네네. 되는데 네네네. 이렇게 9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이제 그 당시 지었을 때 용적률을 살펴보면 네네. 용적률이 낮게 나타나는 아파트가 있고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가 용적률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희망까지 가기에도 너무 좀 그 부분까지는 아니다 싶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네네. 옆에 그 서초 교대 이편한 세상 아파트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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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기 혹시 20평대 보셨어요? 25평 받는데 11억 5천. 11억 5천? 전세가 8억이요. 전세 8억? 네네. 그러면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선택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유원 아파트 93년에 590세대 되는 네네. 이 아파트를 갖고 재건축도 기대 안 되는데 지금 한 10억 5천에서 10억 8천이고 전세가 한 7억 정도라 다 그죠? 네네. 네네.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네네. 예, 20평대인데 요거는 이제 네네. 요거는 33평, 요거는 25평인데 25평. 요거는 지금 2010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또 지금 20평대도 10년. 있지만 크게 뭐 대형 평형까지도 구성되어 예, 예, 있는 그런 있어요. 아파트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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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라도요. 네네. 이게 재건축 기대치 없다고 그러면 현재 모습만 갖고 따졌을 때는 서초 교대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훨씬 장점이 많은 거예요. 아, 저도 그거 갖고 고민했어요. 이거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하셔야지 하신다면은. 아, 25평이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왜 또 그러냐면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30평대를 기대하기보다는요. 네네. 이런 그 20평대 새 거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따지면 네네.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중에서 네네. 이렇게 단지가 구성되어 있고 지하철역 근처고 강남은 전체적으로 학군이 좋거든요. 네네. 자, 네. 그런 아파트에서 지금 11억 5천이 아닌 아파트를 찾는다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없어요. 마땅히 없어요. 네네.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 아까 그 송파에 있는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를 뭐라고 비교했냐면 그 네네. 근처는 내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네. 또 이 안에서도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로도 옮겨 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갈아타고 싶어도 내보다 좀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네네. 이왕이면 비슷한 금액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유원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이런 새 아파트를 소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네네. 자, 그래서 교통까지 괜찮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겠죠, 당연히. 네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로지 아파트만을 받고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지역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런다면. 왜냐하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갭이라는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억에서 조금 넘어가는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도 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유원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을 좀 보고요. 네. 그- 아니에요. 재건축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항상 네. 그 아파트 네. 단지 정보를 봐서 클릭을 해서요. 예, 예.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한 200%가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성은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그럼 지금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10억 몇 천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30평대인데 똑같은 30평을 받는데 5억 더 내라.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왜냐하면 일반 분양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그 네.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겠냐 이거죠. 안 그런 사업성이 이제 약간 불투명해지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네, 지금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단점들이 화리대 측에서 조합 설립되고 나서는 이제 거래를 못 해요. 그러고는 한동안 거래 안 된 상태에서 입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론 구제책은 있겠죠.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를 하게끔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런 분들 막 오래 가지고 있다고가 다가 아니라요. 거주를 한 5년 하신 분에 한해서 구제를 해드려요. 그렇게 따지자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는 좀 그 손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모습으로만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울림 아파트는 적은 금액으로 아직 금액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일단 거기도 마찬가지 90년대 지어졌잖아요. 네네. 그것도 97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는 없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0평대 뭐 7억대다라고 하더라도요. 네네. 내가 좀만 마음만 먹으면 그 근처에 20평대 네네. 아파트로 넘어갈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7억에서 8억, 9억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뭐 헬리오시티 때문에 영향력은 좋게 받겠지만은 네네. 공급의 희소 가치는 이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밀리는 거예요. 네. 희소성이 높고 거기 희소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 예, 그렇게 따졌을 때 항상 희소성이 높은 쪽으로 네. 예, 가치가 높은 쪽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기분 좋게 가격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법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잘 한번 또 여기 말고도 네네. 또 이제 위치를 동선을 뭐 반포 잠원이라든지 도곡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폭넓게 보고 나서 여기 이렇게 금액대가 좀 싼 게 10억 미만도 있었네 라고 해서 그것도 네. 좀 살펴보시면 더 나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곡동이요? 도곡동이라든지 뭐 이제 강남 전체를 들여다보시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네네. 좀 더 연구. 왜냐하면 시간이 아직은 예. 이제 금리 인상 막 했으니까 네네. 이제 조금 한 1, 2개월 정도는 관망을 하고 선택하셔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바로 고민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수색 7구역 재개발 네. 도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한 4년 후에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은데 네. 준공 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네.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 7구역 이 재개발 구역의 도로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좀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 시기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수색 7구역에 지금 도로 지분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예, 요거를 지금 피가 좀 붙었죠. 예. 그래서 지금 팔까 아니면은 뭐 한 3, 4년 후쯤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까 고민을 하시는데요. 예.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 이거. 파시는 순간 후회입니다. 준공 자. 시장 가면 틀리죠. 당연히 분위기가 확 틀려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색 증상 뉴타운. 그러니까 이리 보세요. 예, 수색 증상 뉴타운은 은평구입니다. 그죠? 예, 예. 자, 근데 이 은평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상암동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DMC 상암동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여의도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워낙 이쪽 집값도 비싼데 이제는 새 아파트가 좀 목말라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가재울 뉴타운이 지금은 굉장히 핫하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DMC하고는 조금 거리도 있고요. 또 지하철역하고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 증산 뉴타운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수색역이라든지 DMC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조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이 수색 7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적으로 뭐 수색역하고 그래도 조금 교통은 괜찮다고는 하지만은 그다지 뭐 DMC의 지하철역하고 가까이 있는 그 어떤 구역보다는 약간 밀리는 경향들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 시행인가 지나서 관리 처분돼서 이제 곧 한 4년 후쯤 입주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 지나서는 거래를 못 하잖아요. 예. 거래 못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입주 이후에는 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재개발 구역 중에서 지금 완전 초기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잘 나가다가도 아이고 어느 틈엔가 거래 못 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한 3, 4년쯤 기다리는 거는 괜찮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도로 지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예. 도로 지분들이 평가액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예. 평가액이 작지요. 8,300분이 안 돼요. 30평이. 근데요. 네. 8,301에도 평가액이 작은 게 P는 훨씬 높게 가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작을수록 거래도 잘 되고 왜냐하면 만약에 그 뭐 권리가액이 뭐 한 5억 나왔다. 그러면 네. P가 붙어가는 게 뭐 한 1억도 채 안 될 텐데 지금 P 붙어 있는 거면 1억 몇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P는 더 올라요. 예.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짜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조합원 분양 금액은 일반 분양 금액보다 낮잖아요. 예. 싸요. 근데 일반 분양보다도 상당히 높게 상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5억이거든요. 일반 조합원 분양 금액이 30평대예요. 34평형이 예. 5억 원에 분양하려고 그래요. 5억이요. 예. P가 지금 얼마 붙었죠? 1억 3, 4천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6억 3, 4천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저는 분명히 7억 한 5천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니까 앞으로 먹을 게 더 있다 소위. 그래서 지금 팔면 후에 무조건 알겠습니다. 입주 때까지는 가져가는데 입주 이후에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주 때 시세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한번 전화를 주시면 그때 판단에 의해서 제가 한번 그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뭐 전세 끼고 가져가야 될지 그때 결정을 해드릴게요. 예. 지금은 꼭 감사합니다. 팔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